파트 2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더위 먹은 적 있으세요? 에어컨 빵빵한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얼굴에 열기가 확 들이치는 그 느낌. 오늘 기사는 바로 그 극심한 폭염이 이탈리아를 강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전역이 불난산처럼 뜨거워지면서 각국 정부가 비상에 걸렸는데요. 이 속에서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대피하다, 통제되다 같은 표현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스트림 리딩으로 이 뜨거운 뉴스를 시원하게 읽어내려 가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Italy putting nearly all major cities on highest heat alert, Part 2. 이탈리아 주요 도시 대부분의 최고 수준 폭염 경보, 파트 2.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탈리아 보건부는 적색 경보 외에 단 2곳만 호박색 경보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민들에게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며 수분을 섭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온 아열대 고기압이 지중해 위로 강해지면서 유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리스, 프랑스 등 주변국 역시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산불 진압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지역은 화재가 통제되어 대피했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It says it expects only two, Reggio Calabria in the southern tip of Italy's Boot and Messina, facing it across on the island of Sicily, to be on the second highest amber alert.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It says, 그것은 말한다. 여기서 주인공인 IT는 앞 문맥의 보건부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대명사로 먼저 딱 던져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It expects only two. 단 2곳만 예상한다고.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동사예요. 여기서는 보건부가 예상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Reggio Calabria. 레지오 칼라브리아는 이탈리아 맨 아래 끝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발음이 꽤 재미있죠? 레지오 칼라브리아라고 읽어줍니다. In the southern tip. 남단 안에 있는, 팁은 끝,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팁과 같죠? 이탈리아의 가장 남쪽 끄트머리라는 뜻입니다. Of Italy's boot. 이탈리아 부츠에.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길쭉한 부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탈리아를 부츠라고 부르곤 해요. And Messina. 그리고 메시나는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예요. 레지오 칼라브리아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답니다. Facing it across.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페이싱은 마주보고 있다는 뜻으로 건물이나 도시의 위치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해요. On the island of Sicily. 시칠리아 섬 위에, 오는 표면에 딱 붙어있는 이미지잖아요. 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To be on the second highest amber alert. 두 번째로 높은 호박색 경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엠버는 호박색, 주황색을 뜻해요. 신호등으로 치면 빨간색 직전에 주황색 경보겠죠. 조심하라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것은 말한다. 단 2곳만 예상한다고. 레지오 칼라브리아는 이탈리아 부츠의 남단 안에 있는, 그리고 메시나는 시칠리아 섬 위에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두 번째로 높은 호박색 경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요.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It says it expects only two, Reggio Calabria in the southern tip of Italy's Boot and Messina, facing it across on the island of Sicily, to be on the second highest amber aler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expect 플러스 대상 플러스 to 부정사 구문이에요. expect 동작이 먼저 흘러가고 대상인 단 2곳만을 잡은 뒤 to 부정사를 통해 앞으로 향하는 화살표처럼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상 상태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입니다. 대시로 길게 끊긴 설명 구간이 끝난 후 마지막에 to 부정사가 붙어 흐름을 완성해요. fac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마주 보다라는 뜻이 돼요. The building faces the south라고 하면 그 건물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위치 설명할 때 진짜 많이 써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house faces the mountains across the river. 우리 집은 강 건너편의 산을 마주보고 있어요. We expect the new project to be on schedule by next week. 우리는 새 프로젝트가 다음 주까지 제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ministry urges residents in the affected areas to avoid exposure to heat and direct sunlight during the hottest hours between 11 o'clock and 1800 hours. Stay indoors and drink plenty of fluids.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ministry urges residents. 보건부는 촉구한다. 주민들에게. 어지는 강력히 촉구하다.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권고문을 낼 때 딱 이 동사를 씁니다. In the affected areas. 영향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affected는 영향을 받은이라는 뜻이에요. 더위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To avoid exposure. 노출을 피하려고. avoid는 피하다. exposure는 노출이에요. 해로운 것에 닿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죠. To heat and direct sunlight. 열기와 직사광선에 대한. 다이렉트 선라이트는 직사광선이에요. 구름 없이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뜻합니다. During the hottest hours. 가장 더운 시간 동안. during은 하는 동안에라는 뜻으로 특정 시간대를 관통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Between 11 o'clock and 1800 hours. 11시와 18시 사이에. between은 둘 사이에라는 뜻이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Stay indoors. 실내에 머물고. 인도어즈는 실내에라는 뜻이에요. 아웃도어가 야외라면 인도어는 집 안이죠. And drink plenty of fluids.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도록. plenty of는 충분한, 많은이라는 뜻이고 fluids는 액체, 여기서는 수분이나 음료를 뜻해요.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보건부는 촉구한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노출을 피하려고 열기와 직사광선에 대한 노출을 가장 더운 시간 동안 11시와 18시 사이에 실내에 머물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도록요.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The ministry urges residents in the affected areas to avoid exposure to heat and direct sunlight during the hottest hours between 11 o'clock and 1800 hours. Stay indoors and drink plenty of fluid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어지 플러스 대상 플러스 to 부정사 구문이에요. 촉구한다라는 동작이 주민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다음 to 부정사가 이어지면서 피하려고, 머물고, 마시도록 세 가지 행동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동사가 나란히 놓이면 순서대로 쭉 읽어주세요. 플루이즈 하면 보통 액체라고 배웠지만 병원이나 뉴스에서 물 많이 드세요라고 할 때 드링크 플렌티 오브 플루이즈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쓰여요. 꿀팁으로 알아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octors urge patients to avoid exposure to cold weather.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합니다. Please stay indoors and drink plenty of fluids until the storm passes.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extreme heat is being caused by a subtropical anticyclone from North Africa that is now strengthening over the Mediterranean.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extreme heat 그 극심한 폭염은, 익스트림은 극단적인, 극심한이라는 뜻이에요. 익스트림 스포츠 할 때 그 익스트림 맞아요. is being caused 유발되고 있다. 수동태 진행형이에요. 주인공이 외부의 힘을 받아 유발되는 진행 중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by a subtropical anticyclone. 아열대 고기압에 의해. 서브트로피컬은 아열대에, 안티사이클론은 고기압이에요. 안티가 반대라는 뜻이 붙어서 사이클론인 저기압의 반대인 고기압이 됩니다. From North Africa.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온. 프롬은 기점을 나타내요.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올라온 바람이라는 뜻이죠. That is now strengthening. 바로 그것은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관계사 대신 앞에 고기압을 설명해요. 스트레스닝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Over the Mediterranean. 지중해 위로. 5번은 무언가를 덮으면서 넓게 퍼져 있는 이미지예요. 지중해 위로 고기압이 덮치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극심한 폭염은 유발되고 있다. 아열대 고기압에 의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온, 바로 그것은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지중해 위로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extreme heat is being caused by a subtropical anticyclone from North Africa that is now strengthening over the Mediterranean.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수동태 진행형이 being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예요. 주어인 극심한 폭염이 외부의 힘을 받아 유발되는 진행 중인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스트림 리딩에서는 주인공을 먼저 읽고 유발되고 있다로 동작을 처리한 뒤 바이 전치사로 원천인 아열대 고기압에 의해 흘러가 닿게 읽어요. 안티사이클론이라는 단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날씨 뉴스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사이클론이 저기압이니까 안티가 붙으면 방향이 반대인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훨씬 쉬워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urrent issue is being caused by a system error. 현재의 문제는 시스템 오류에 의해 유발되고 있습니다. A storm is now strengthening over the Pacific Ocean. 폭풍이 지금 태평양 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Meanwhile, firefighters in Greece, France, Portugal, and Spain are still tackling blazes spanning thousands of hectares.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Meanwhile, 그동안. 미나일은 그동안, 그러는 동안이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이탈리아 상황에서 다른 유럽 국가 상황으로 넘어갈 때 쓰였어요. firefighters. 소방관들은, 파이어파이터즈는 불과 싸우는 사람들, 소방관이에요. 파이어에 파이팅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In Greece, France, Portugal, and Spain.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인 전치사로 위치를 둘러싸서 파악해요. 유럽 남부 국가들이 줄줄이 나왔죠. Are still tackling. 여전히 진압하고 있다. 태클링은 붙잡다, 진압하다라는 뜻이에요. 럭비나 축구에서 태클하는 그 느낌으로 화재를 덮치는 거예요. blazes. 화재를. 블레이즈는 것에 타오르는 불, 화재를 뜻해요. 블레이즈 오브 글로리 할 때 그 블레이즈 맞아요. Spanning thousands of hectares. 수천 헥타르에 걸친. 스패닝은 걸치다, 아우르다라는 뜻이에요. 불이 엄청 넓은 면적을 뒤덮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그동안 소방관들은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여전히 진압하고 있다. 화재를, 수천 헥타르에 걸친 화재를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Meanwhile, firefighters in Greece, France, Portugal, and Spain are still tackling blazes spanning thousands of hectar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현재 분사 후치 수식이 등장해요. 스패닝은 현재 분사로 뒤에서 앞에 화재를 수식합니다. 뒤집지 않고 화재를 수천 헥타르에 걸친 흐름으로 읽어내려가며 자연스럽게 화재의 규모를 덧붙이게 됩니다. 태클이라는 단어, 우리도 참 많이 쓰죠? 이 문제 좀 태클해볼까? 할 때 그 태클이에요. 원어민들도 문제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덤빌 때 태클 앤 이슈라고 정말 자주 써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are still tackling problems spanning multiple departments. 우리는 여전히 여러 부서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The bridge spanning the river was built in the 19th century. 강에 걸쳐있는 그 다리는 19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In France, some 2,500 people were evacuated in the southeastern Var region on Friday evening after a blaze, which had been contained for several days, reignited, local officials said.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인 프랑스로 장소를 먼저 딱 제시해요.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상황으로 넘어온 거죠. some 2,500 people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썸은 약,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숫자 앞에 붙어서 대략 얼마라는 느낌을 줍니다. were evacuated. 대피했다. evacuated는 대피된, 철수된이라는 수동태예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거죠. In the southeastern Var region. 남동부 바르 지역에서, 사우스 이스터는 남동부이라는 뜻이에요. 방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On Friday evening. 금요일 저녁에. 오는 특정 날짜나 요일에 콕 찍어서 쓰는 전치사예요. 금요일 저녁이라는 정확한 시간이죠. After a blaze. 한 화재 후에. 애프터는 한 후에라는 뜻이죠. 화재가 있고 나서 대피가 일어났다는 시간 순서를 보여줘요. Which had been contained for several days.
그런데 그건 며칠 동안 봉쇄되어 있었는데 관계사 위치는 앞에 화제를 설명해요. contained는 봉쇄된, 통제된이라는 뜻이에요. 대시로 끊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갔어요. Reignited. 다시 불이 붙은, reignited는 다시 불이 붙은이라는 뜻이에요. 리가 다시, ignite가 불붙다라는 뜻이죠. Local officials said. 현지 관리들이 말했다. 로컬 오피셜즈는 현지 관리들이에요. 뉴스에서 정보의 출처를 밝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에서는 약 2,500명의 사람들이 대피했다. 남동부 바르 지역에서 금요일 저녁에 한 화재 후에, 그런데 그건 며칠 동안 봉쇄되어 있었는데 다시 불이 붙은 화재 후에요. 현지 관리들이 말했다.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In France, some 2,500 people were evacuated in the southeastern Var region on Friday evening after a blaze, which had been contained for several days, reignited, local officials said.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관계사 절에 삽입이 눈에 띄어요. 선행 쌓인 화재 뒤에 관계사가 길게 끼어든 형태인데 스트림 리딩 원칙에 따라 앞뒤를 뒤집어 며칠 동안 봉쇄되었던 화재가 다시 붙었다로 묶지 않고 읽는 순서 그대로 화재 후에 그건 며칠 동안 봉쇄되어 있었는데 다시 불이 붙은 흐름으로 앞에서 뒤로 쭉 이어 읽어요. 컨테인이라는 단어, 담다, 포함하다로 많이 아시죠? 근데 뉴스에서는 화재나 바이러스를 통제하다, 봉쇄하다라는 뜻으로 엄청 자주 나와요. We have contained the virus 하면 바이러스를 통제했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residents were evacuated after the volcano, which had been dormant for years, reignited. 주민들은 그 화산이 수년간 잠잠했었는데 다시 분화한 후에 대피했다. Local officials said the situation is now under control. 현지 관리들은 상황이 이제 통제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But a massive fire in the southwestern Gironde region is now under control, and some 200,000 local evacuated residents have been 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But 하지만 버튼은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로 앞에 안 좋은 소식과 대조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 때 써요. a massive fire. 거대한 화재가. 매시브는 거대한, 대규모이라는 뜻이에요. 매시브 어택이라는 게임 이름 들어보셨죠? 그 매시브 맞아요. In the southwestern Gironde region.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 사우스 에스터는 남서부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지롱드 지역이죠. Is now under control. 이제 통제되었다. 언더 컨트롤은 통제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즉 통제되었다는 뜻이에요. 불이 잡혔다는 거죠. And 그리고 and로 앞의 상황에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some 200,000 local evacuated residents. 약 20만 명의 대피한 현지 주민들이 evacuated residents는 대피한 주민들이에요. 숫자가 엄청 크죠? 20만 명이나 돌아갔대요. Have been able to return. 돌아갈 수 있었다. have been able to는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걸 보여줘요. To their homes. 그들의 집으로.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집이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화살표를 떠올리세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하지만 거대한 화재가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 이제 통제되었다. 그리고 약 20만 명의 대피한 현지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집으로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But a massive fire in the southwestern Gironde region is now under control, and some 200,000 local evacuated residents have been able to return to their hom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언더 컨트롤이라는 표현은 전치사 언더에 포함 이미지를 써요. 통제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즉 통제되었다로 해석합니다. 앞에 주어 플러스 동작 흐름을 읽고 and로 연결된 뒷문장에서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집으로 순서로 흐름을 이어가요. 언더 컨트롤,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비즈니스나 일상에서 걱정 마, 다 내가 통제하고 있어라고 할 때 everything is under control 하면 아주 멋있게 들려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massive project is finally under control.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통제되었다. Employees have been able to return to their offices. 직원들은 그들의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In Greece, hundreds of people, mostly tourists, have been evacuated by sea from a coastal town of Iota hemmed in by one of the many wildfires raging across the country.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In Greece. 그리스에서 in 그리스로 장소를 먼저 제시해요. 이번엔 프랑스가 아니라 그리스 상황이에요.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hundreds of people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엄청 많죠. Mostly tourists. 주로 관광객들인데 mostly tourists는 주로 관광객들이라는 뜻이에요. 대시로 끊어서 그 사람들의 정체를 부여내요. Have been evacuated. 대피되었다. have been evacuated는 대피되었다는 수동태예요. 위험에서 벗어난 거죠. By sea. 바다를 통해 by sea는 바다에 의해, 즉 바다를 통해라는 뜻이에요.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대피한 거예요. From a coastal town of Iota. 비오티아의 해안 마을에서 from은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곳에서 벗어나, 즉 어디에서 대피했는지를 나타내요. 코스탈 타운은 해안 마을이에요. Hemmed in. 둘러싸인. hemmed in은 둘러싸인, 갇힌이라는 뜻이에요. 옷에 밑단을 뜻하는 hem에서 나온 건데 사방이 막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By one of the many wildfires. 수많은 산불 중 하나에 의해. by는 여기서 원인이나 주체를 나타내요. 산불이 마을을 둘러싼 거죠. Raging across the country. 전국을 휩쓸며 맹위를 떨치는. 레이징은 맹위를 떨치는, 것에 타오르는이라는 뜻이에요. 크로스는 가로질러, 전국을 휩쓸며라는 뜻이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그리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로 관광객들인데, 대피되었다. 바다를 통해 비오티아의 해안 마을에서 둘러싸인 수많은 산불 중 하나에 의해 전국을 휩쓸며 맹위를 떨치는 산불에 의해 둘러싸인 마을에서요.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In Greece, hundreds of people, mostly tourists, have been evacuated by sea from a coastal town of Iota hemmed in by one of the many wildfires raging across the countr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과거분사와 현재분사의 후치 수식이 연달아 나와요. hemmed-in은 과거분사로 뒤에서 앞에 마을을 수식하고, 레이징은 현재분사로 뒤에서 앞에 산불을 수식해요. 뒤집지 않고 마을에서 둘러싸인 산불 중 하나에 의해 맹위를 떨치는 흐름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by sea, by예요. 바이랜드 이런 표현 알아두세요. 바다를 통해, 항공편으로, 육로를 통해라는 뜻인데 여행 예약할 때나 뉴스에서 교통수단 말할 때 진짜 자주 써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village was hemmed in by mountains, making it hard to access. 그 마을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Tourists were evacuated by sea from the island. 관광객들은 그 섬에서 바다를 통해 대피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탈리아와 유럽의 뜨거운 폭염 뉴스를 통해 언더 컨트롤과 이베큐에이트 같은 정말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뉴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오늘 배운 표현들로 여러분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스릴 넘치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어 공부 화이팅!